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이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한덕수 권한대행 기름장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참 많이 고심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기름장어는 옛날에 그 반기문 총장님 그 별명을 가진 분들이 꽤 계셨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헌법과 법률을 지키자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이제 기본 정신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우리의 저는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것도 헌법과 법률을 지켰느냐 그것을 이제 판정받기 위해서 대통령까지도 탄핵 소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할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게 법에 정해진 겁니다. 그게 1월 1일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이제 숙고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같이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가 곧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안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실상 수용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거든요. 근데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논의를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번 계속돼서 지적된 문제입니다만은 임명권을 사실상 이제 야당만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것이 위헌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실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실제 속내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표적이 아니라 거기에 사실상 국민의힘 특검 법안이다. 그래서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 다 이제 탈탈 털고 그것을 대선 국면 내내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진짜 속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 법안 다시 그렇게 해서 하자라는 것이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네.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을 듣고 최대한 존중을 해드리고 싶으나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없는 법들이 그동안 없었나요? 솔직히 뭐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에서 정권들에서 날치기 법안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면 그 날치기 법안들은 전부 다 위헌 법률로 다 청구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후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민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고요. 그건 맞아요. 네, 너무너무 위태롭습니다. 그냥 위태로운 게 아니에요. 환율이 치솟는 거를 보세요. 그게 1450 기본적으로 치솟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달러 지수가 높은 것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지금 더 위험한 거는 우리 국가의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이냐라는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정부에서도,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잘 해소될 수 있느냐도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중의 불확실성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 신용 평가사들에서 이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을 보고 있어요. 네. 보는데 그동안의 저력을 감안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불확실성이 지속되거나 길어지거나 그리고 그 언제 끝날 어느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또 예측 가능성이 없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뭐 아르헨티나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오히려 주저앉을 그런 위기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국민적인 요구 이런 것을 정치 지도자로 그다음에 행정부의 지금 수반을 대신한 대행 책임자로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내란 특검은요 본인이 지금 피의자인 겁니다. 네. 예? 뭐 주요 종사자로 볼지 단순 가담자로 볼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단순 가담자의 피의자는 된다는 것은 네. 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뭐 법안을 가지고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자기 입장이죠. 그게 여야 사이에서 끼어 있는 본인이 곤란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상황 이거를 먼저 앞세우고 국가적인 어떤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뒤로 한다면 역사의 지탄 그리고 향후 뭐 공무원 많이 하셨는데 네. 여러 자리 많이 하셨잖아요. 마감을 그렇게 하셨을 때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불확실성을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불확실성. 네. 그 부분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긴 했지만 곧바로 이제 사회질서를 다시 회복했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작동을 했고 그래서 빠르게 다시 안정을 찾는구나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이런 오늘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 소추하겠다라는 것은 네. 그런 국제사회의 기본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저기는 집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우선이 아니라 어떤 조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불신을 심어주는 매우 나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은 내가 싫다고 우리한테 동조하지 않는다고 밉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어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내란의 피의자인 것은 명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그것이 헌법에 합치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전치나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이냐 그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내란죄로까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발동된 포고령에서 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란이라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헌문란, 그러니까 헌법에 정해진 국가기관의 권능을 강압에 의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 부분이 내란죄입니다. 네네. 그런데 보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 당시에는 포고령의 내용도 없을 때예요. 포고령을 알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당연히 알 수도 조차 없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거에 관련돼서는 몰랐을 거라고 내란과는 전혀 거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란 혐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없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무위원이 국무회의가 소집됐는데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만류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탄핵소추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대행 된 다음에 이 법안들 거부권 행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한다. 아직 기한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집권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면 그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 신뢰조차 무너지는 것이고요. 이게 경제 민생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네. 좀 약간 전략 미스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전략 미스가 있다는 거는 이제 뭐 방법론적인 건데 예. 근데 그 동기나 근본적인 사유 이런 거는요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방법이 조금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내란의 단순 가담이든 뭐든 거기에 연루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이유가 네. 지금 우리 선배님께서는 단순히 국무회의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국무회의 소집을 누가 했죠? 예? 국무조정실에서 한 네. 겁니다. 네. 예? 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전화 다 돌리고 하는데 총리가 모르고 돌리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집 전에 이런 걸 알았다면 막았어야죠. 네. 예? 그리고 단순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또 뭐냐면 대통령에게 명시적인 반대를 한 사람은 두 사람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네. 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덕수 총리가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라고 확인되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의원들이 많았다는 것이지 누구도 명시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거를 무슨 이거는 위법하니까 절대 막아야 된다라는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막은 사람들은 2명뿐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은 이 탄핵안이라는 것이 다른 법안하고 달라서 발의가 되면 본회의에 바로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24일 날 하면은 시점상 27일, 8일까지 72시간이니까 한 뭐 7일이나 8일까지 이거를 표결에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때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고도 맞물려 돌아갈 수 있죠. 그리고 31일까지 어쨌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내지는 그 시간이 한덕수 총리에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보지 않고 했을 때 중도층 민심의 일부는 좀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하려면 좀 약간 요 31일까지는 압박하는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24일을 박아가지고 탄핵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탄핵안은 사실은 뭐 31일 이후에 표결을 할 수 있게 뭐 한 28일쯤 낼 수도 있고 29일쯤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판관 임명, 청문회가 27일 날 끝나는데 임명을 위해서 또 하루 이틀 시한을 좀 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는 조금 성급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네. 좀 더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어 가면서 다른 이렇게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적의원 과반, 그러니까 151명 이상의 찬성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똑같은 일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네.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0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지난 10월에 어떻게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처럼 국회 전문위원이 이런 경우에는 3분의 2여야 한다라는 그 의견서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은 반대 주장을 하지만 그럼 누가 이걸 판정을 해줄 것입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것을 무릅쓰면서까지 탄핵 소추를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한다면 그것이 사유가 된다면 그 다음에 대행을 하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까 또 탄핵 소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다 탄핵 소추를 해야 되죠. 실제로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어제 5명 더 장관들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할 수 없고 법안이 네. 자동으로 네. 발효가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이 도대체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3분의 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총리 때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그것을 탄핵 소추한다. 그러니까 과반이면 의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 피해는 당장 보십시오. 이거 탄핵 소추 되면요. 지금 환율 1,450원이라고 하는데 1,500원 바로 뚫을 겁니다.
그 피해는 당장 수출 기업들 그다음에 관광객들 들어오지 않고 이미 우리가 그런 것을 겪고 있는데 일파만파 엄청나게 될 겁니다. 저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를 내가 갖지 못하더라도 아기를 살리겠다라는 그게 진짜 어머니의 심정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아기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일단 내 편, 내가 내 이익만 챙기겠다. 저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당 쪽 의견은 그렇고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거는 좀 그 입법조사처에서 황교안 대표 시절이나 이럴 때 뭐 200명이라고 한 거는 네. 권한대행의 일을 하면서 그 탄핵의 사유가 그거일 때 2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국무총리일 때 한 것이 한 일이 탄핵의 사유라면 151명이다라고 입법조사처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151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분의 2의 의결로 탄핵을 한다는 거는 그 자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춘 사람을 탄핵하려면 그것도 전 국민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들끼리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는 다수결 정도로는 안 된다. 적어도 3분의 2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리는 근데 선출직이 그렇죠. 아니니까요. 총리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만 대행할 뿐입니다. 네. 그러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거는 국무총리, 헌법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는 국무총리가죠. 예.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되죠? 부총리가입니다. 네. 예? 부총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까지 탄핵을 그러면 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명시적인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게 확인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사람들을 탄핵할 수가 없죠. 예? 가담을 하지 않고 명시적인 반대를 했는데 예? 그리고 명시적인 반대를 안 하면 공무원의 어떤 고위공무원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단순 가담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지금 입장과 그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입장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본인이 더더군다나 관련이 됐기 때문에 옹호하는 듯한 한덕수 총리를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략적인 어떤 미스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거를 또 명분 축적하는 과정 그리고 국민에게 충분한 공감을 만드는 과정이 없이 또 민주당이 너무 어떤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느껴지는 행위를 하면 네.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또 다를 게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명분이나 이런 거는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나 또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의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명분도 없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찬성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 이제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은 이미 검찰, 공수처,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특검을 막는다고 뭐가 막아지겠습니까? 다만 모든 국민이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그 특검이 수사했을 때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는 그런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거부하고 무조건 우리가 임명한 특검이 모든 것을 다 탈탈 털 수 있는 그 특검 아니면은 당신들은 다 내란 동조자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비윤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합리적인 안을 빨리 발의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당이 뭘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얘기하거나 이거를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책임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민주당에 대해서 이게 과도하다라는 비판을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특검 그 법안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 네. 두 개의 법안은요. 네.
찬성표를 계산해 볼 때 재적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로 다 가결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한덕수 총리가 제2 요구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재석의 3분의 2거든요. 이거는 그 대통령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재석의 3분의 2가 이미 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